안녕하세요. 저는 엽기적인 그녀의 연출을 맡은 우진석입니다. 이번 엽기적인 그녀를 연출하면서 가장 구현하고 싶었던 지점은 본질적으로 다시 이야기에 집중하는 드라마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간에 되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품들 중에서 어떤 시대나 사회를 반영한 작품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드라마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고 그걸 훌륭히 수행했던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시대나 사회적인 반영 외에 그냥 순수하게 드라마 자체의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때로는 뭐 사회를 풍자하고 뭐 비판하고 하는 작품도 드라마의 한 역할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잠시 사회나 시대나 또는 각자의 어떤 상황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1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것도 드라마의 한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작품에서는 그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사실 말씀하셨듯이 그 사전 제작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미리 대본이 나오고 뭐 그런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항상 이 자리에 쓰면은 그 시험 보기 전에 학생 같은 느낌이라 좀 더 열심히 할 걸 뭐 정말 잘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비슷한데 잘했는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저나 우리 배우분들이나 스태프 작가까지 정말 열심히는 만든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부족한 점이 보이시더라도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떠들어진 말씀이셨습니다. 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때까지 저희가 감독님께서 만드신 드라마 굉장히 재미있게 끝까지, 저희가 긴장을 못 참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더 기대되는 지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감독님께 저희가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 드라마, 일단 여기 이제 계신, 그 작품을 완성해주신 우리 연기자분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감독님께서 연기자분들, 우리 뭐 팀워크라던가, 촬영 다 하셨으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 옆에 있는 주원이는 인연이 좀 깊죠.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작품을 제가 같이 작업을 한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고요.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연출의 복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배우 복은 제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 주원이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또 이번에 처음 만난 우리 연서를 비롯해서 사실은 코미디라는 게 여배우들이 조금 힘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좀 망가질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아무래도 좀 실제로 좀 몸도 많이 쓰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연서 씨 같은 경우에는 참 놀라울 만큼 코미디에 대해서 헌신한 여배우였고요. 그 두 사람의 케미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공격수와 수비수의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잘 코미디를 던진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걸 잘 못 받아주면은 사실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데 주원이 같은 경우에는 막 던지는 공격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 아무렇게나 어떻게 던져도 그거를 참 기술적으로 잘 받아주는 수비수로서의 역할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정신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뮤지션을 병행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번에 정신이의 역할은 좀 몸을 많이 쓰는 말 없는 무사 쪽이었어요. 예전에 그 모래시계의 백제이 같은 역할이어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윤혜 씨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신인 배우로 조금 힘들었을 텐데 제 예상을 조금 넘어서 열심히 잘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요. 무엇보다 저 가녀린 몸매에서 나오는 따귀 씬이 많았는데 따귀를 맞을 때마다 그 남자 배우들이 잠시 얼이 빠져있는 뭐 이런 포인트 여련이 좀 있어서 특히 좀 기억이 남네요. 그리고 우리 그 정기준 대감 역할과 회식을 담당해 주셨던 우리 정홍희 선배. 예. 저는 뭐 용팔이 때도 너무 연기자로서
감사했던 선배고, 이번에도 한 가지에 좀 걱정은 있었어요. 딴 게 아니라 이제 대척점에 있는 악역이라면 악역인데, 사극에서 보통 그런 역할은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젊으셔서 제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 뭐 좀 젊은 느낌으로 새로운 느낌의 어떤 사극의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시지 않았나 생각하고, 우리 형탁 씨는 캐릭터의 이름 그대로 뭐 춘풍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름 자체에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정말 살랑살랑 봄바람 같은 역할이었는데, 사실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캐릭터가 처음엔 잘 안 보이고 굉장히 그냥 유들유들한 캐릭터가 어려웠을 텐데, 그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부연 설명드리자면 우리 형탁 씨가 초반에는 조금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 중반 이후에 어떤 키워드를 쥐고 있는 역할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형탁 씨 말씀하셨는데, 형탁 씨를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더 꾸준히 지켜보시면 짠 하고 나타나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따기 씬을 말씀하셨는데요. 따기 씬뿐만이 아니라 우리 드라마 무궁무진한 에피소드, 촬영 에피소드가 있으시는데, 이 자리에서 생각나시는 이 에피소드는 얘기를 안 하면 정말 돌아와서 아쉽겠다 하시는 에피소드 딱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의 답변은 아닐 것 같고요. 약간 좀 벗어난 답변일 수 있는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배우들과 우리 스태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사극이라는 장르를 이번에 좀 처음 하게 되는 장르라서,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씬이 다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해봤던 것이고, 다만 저는 처음에 몰랐던 것이, 사극을 많이 찍으셨던 분들 중에서는 어떤 공식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어느 산 꼭대기는 해가 떨어지면 안개가 가득하니까 나 10만 찍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마일 40길과 무술 연기자 100명, 밤신, 뭐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좀 많이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스태프와 연기자분들께서 쭉쭉쭉 다가오시더니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감독님, 사극은 처음이시죠?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덕분에 기존의 사극과는 좀 다른 그림도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다만 질문에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처음 사극을 하는 연출을 모시느라고 힘들었을 우리 스태프와 연구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소중한 감독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이제 내려가셔야 될 차례인데요. 혹시라도 감독님께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감독님 마이크 드리시고요. 예. 네, 서울경제 스타일 금빛나 기자라고 하고요.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게 사실 제목이 원작 영화가 있잖아요. 엽기적인 그녀. 근데 하필이면 지금 회의라서 봤을 때 왜 엽기적인 그녀라고 이렇게 이름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좀 이렇게 영화랑 드라마랑 어떤 식으로 다른 포인트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 사전 제작이 좀 요즘 안 좋았어요, 성적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텐데, 이런 부담들을 좀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어떤 식의 좀 집중을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신 질문은, 엽기적인 그녀가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피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작과 다르게. 근데 사실은 뭐 작가나 저나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의 구설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이거는 원작을 따라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 더 그냥 정면 돌파로 솔직하게 이 원작을 원전을 두고 갔다라는 말씀을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공법으로 엽기적인 그녀라는 원작을 토대로 접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이제는 재밌는 영화를 떠나서 하나의 한국 영화의 클래식이 된 작품이잖아요. 엽기적인 그녀가. 근데 그걸 원전으로 두면서 다른 제목이나 다른 쪽으로 피해간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저희가 그대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셨던 질문이 사전 제작 맞습니다. 이게 사전 제작이 잘 안 된 것도 좀 있고 한데요. 사실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중간에 중국과의 어떤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메이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었죠.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었고, 일정 부분, 글쎄요, 사기에는 분명히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방법은 없더라고요. 결국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냥 재밌게 잘 만드는 거 외에는 없지 않나라는 원론적인 쪽으로 저나 스텝이나 우리 연기자분들, 작가분들 모두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제작 발표의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를 다시 저희 스태프해 주시고요. 네, 이제 감독님하고 연기자분들 내려가실 차례인데요. 네, 오신 우리 기자님들 그리고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하고 제가 부령 될 테니까 인사를 하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렷해 주시고요. 네, 엽기적인 그녀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해주십시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네,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